자, 11월 12일입니다. 이제 오늘 구현할 기능은 로그인, 로그아웃이에요. 일전에 세션으로 구현했던 거에서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일단 로그인 화면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전에 before.html이라는 화면을 하나 준비했었고요. 그리고 after.html이라는 화면을 준비했었어요. 로그인에 대한 관리는 세션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세션이 존재하는지를 검사해서 만약에 세션이 없다면 before.html이 화면에 보여지게끔 하고, 세션이 있다면 after.html이 화면에 보여지도록 이 두 개의 페이지를 하나로 결합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세션의 유무에 따라서 if문 처리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페이지를 결합한 상태로 index라는 이름의 파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그인 누르면은 여기서 그냥 누르면 당연히 뭐 입력하세요 라고 나올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걸 입력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디 혹은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라고 에러가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값을 지정하면은 이제 로그인 돼서 같은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보통 여기서 내 정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본인의 마이 페이지 같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 머무르고 있는 이 페이지 자체를 마이 페이지 메인이라고 가정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내 정보 버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개인정보 수정으로 연결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정보 수정하는 걸로 연결을 시킬 거고, 이 로그아웃 누르면은 당연히 로그아웃하고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겠죠. 자, 요런 루틴이에요. 그럼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은 뭐니뭐니 해도 SQL입니다. 래퍼. 자, 그럼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회원 정보를 조회를 하는데, 외열절 조건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시에 일치하는 거여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입하거나 뭐 비밀번호 갱신 같은 거 할 때, 인서트 할 때 보면은 비밀번호를 MD5 함수로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했다고요. 자, DB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집에 있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밀번호가 암호화돼서 저장이 돼 있다고요. 이 비밀번호에 대해서 원래 입력한 값은 123 QWE 느낌표 골뱅이 샵 요거예요. 이게 MD5라는 함수를 거쳐서 암호화돼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 원래 뭐였는지 알아낼 방법은 없어요. 이건 그냥 제가 기억하고 있을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로그인 창에서 적절한 아이디랑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디가 이거랑 일치하고 비밀번호가 단순히 얘랑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로그인 시에는 비교할 때도 사용자 입력 값을 암호화를 해서 비교해야 돼요. 암호화되어 있는 게 원래 값이 뭔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비교 대상을 얘를 암호화를 한 번 더 시켜버리는 거지. 그럼 같은 값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where절에 id랑 비밀번호는 암호화 해서 비교한다. 이게 포인트고요. 로그인을 성공하게 되면 여기에 로그인 데이트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로그인한 일시를 갖고 있거든요. 로그인하면은 요 조건에 맞는 회원 정보를 가져오죠. 그럼 이 값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내가 지금 말고 직전에 로그인했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음번에 로그인하면은 지금 로그인한 시간을 알려줘야 되니까 회원 테이블에서 로그인 시간을 현재로 업데이트를 한번 시켜줘요.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처리긴 해요. 잠시만. 자, 매퍼가 확인되고 나면은 SQL 오타 안 날 수 있다라고 자신하시는 분은 뭐 건너뛰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면은 단위 테스트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로그인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정의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현체 필요하죠? 자, 멤버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담겨서 들어올 거예요. 이거를 로그인 메서드한테 전달하면 이 안에서 셀렉트를 수행하겠죠? 그래서 회원 정보를 조회해서 리턴을 할 거예요. SQL문에 에러가 났다면, SQL이 에러라면 그냥 캐치를 건너뛰어요. 근데 where절 조건이 없다면, where절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없다면 그 말인즉슨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웃풋 리턴 되는 게 널이니까 if문을 거쳐서 에러를 발생시켜서 여기로 갈 거고요.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스로우를 처리하니까 호출랑 컨트롤러 쪽으로 가겠죠. 호출랑 컨트롤러의 캐치문으로 가겠죠.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아웃풋 객체의 조회 결과가 잘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나가겠죠. 그럼 일단 이 아웃풋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로그인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디랑 비밀번호 일치하는 게 있다는 거니까. 자, 그럼 다시 업데이트 로그인 데이트. 이 업데이트 로그인 데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매퍼 다시 한번 보면 로그인 같은 경우는 검색 조건을 아이디랑 비밀번호 일치하는 걸로 줬어요. 근데 밑에서는 그냥 회원 일련 번호가 일치하는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거를 조회할 때 여기 아이디를 조회했잖아요. 그렇죠? 일련 번호. 그러면 로그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리턴 값 안에 이미 일련 번호, 즉 아이디 값이 있다는 거죠. 이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죠. 이 아웃풋을 그대로 일로 던져주면은 이 안에서는 where절에 프라이머리 키를 쓸 수 있죠. 로그인 같이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where절은 그냥 무조건 프라이머리 키로 때린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제약 조건을 걸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수업에서 다룬 개념은 아니에요. 인덱스라고 하는 기능을 걸어요. 인덱스가 우리말로 하면 뭐야? 색인이죠. 왜 책 뺀 뒤에 보면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해놓는 거 있잖아요. 이거 왜 만들겠어요? 책에서. 빨리 찾으려고 만드는 거지. 그래서 where절은 무조건 프라이머리 키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이동할 때마다 쿼리 스트링으로 프라이머리 키 계속 달고 다니는 거야. 웨어절에서 써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갱신된 개수 가족. 혹시 몰라서 여기서 에러 났을까봐 예외 처리 한번 거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오면은 회원 정보를 리턴합니다. 자, 이것도 만들고 나면은 그 단위 테스트 한번 하셔야겠죠? 왜 저장이 안 되지? 잠깐만요. 자, 서비스까지 이제 준비가 됐으면 로그인 처리를 하기 위한 그 컨트롤러를 만드는데 레스트풀이에요. API 밑에 어카운트 밑에 로그인이라고 URL 잡아주고요. 여기서는 세션을 써야 돼요. 세션을 생성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션을 만들려면 이 객체를 통해서 get 세션이라는 메서드를 써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파라미터 받고 얘를 빈즈 객체에 넣은 다음에 로그인 메서드한테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로그인 성공하면은 회원 정보를 여기다 담겠죠. 이게 회원 정보. 로그인 실패하면은 여기서 건너뛰겠지. 자,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세션 객체를 만든 다음에 세션한테 이름 정해주고 이 회원 정보를 그냥 통째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자바 빈즈 객체가 이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 처리되었음을 알리면 마무리가 되고요. 로그아웃 할 때는 이것도 그냥 RESTful API로 만들었어요. 리퀘스트 객체 준비한 다음에 세션 객체 생성하고 모든 세션을 삭제하는 메소드 호출해주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자체는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빈즈 객체를 세션에다가 집어넣죠. 이 세션 클래스의 set attribute라는 메서드는 입력 파라미터가 오브젝트 타입을 받는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 클래스로 형변환이 된다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타입의 클래스건 간에 세션에다가 담는 과정에서 바이너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진수 덩어리로 바뀐다고요. 근데 자바 클래스를 이진수 덩어리로 그냥 바꿀 수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세션에 저장할 목적의 클래스에 serialize 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해 줍니다. 재정의해 줄 메서드는 없어요. 세션에 저장할 클래스 타입은 serialize able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야 한다. java.io 패키지고요. 얘를 상속받아야만, 이거를 상속받는 거 이제 객체 직렬화라고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일렬로 나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변수들을 왜 메모리에 변수를 저장할 때 여기저기 아무데나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진수 덩어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순서가 혹시라도 엉켜버릴까봐
이 안에 있는 애들을 순서대로 차곡차곡 만들어라, 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객체 직렬화 라고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만들기 전에 얘가 먼저 좀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컨트롤러를 완성하면 됩니다. 어카운트 레스트 컨트롤러. 자, 레스트 컨트롤러 만들면은 여기서도 단위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로그인 화면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로그인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인덱스라는 이름의 페이지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종류 어카운트 컨트롤러. 이건 별거 없죠. 자, 왼쪽이 새로 만든 index.html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우리가 HTML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놨었던 before.html과 after.html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로그인 전 화면을 만들어 놓은 거고, 얘는 로그인 후 화면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를 각각 한 페이지에다가 각각 이렇게 갖다 넣어요. 그대로 그냥 div 태그 안에 있는 내용들 복사해서 갖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화면이 동시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각각 나와야 되잖아. 아까 컨트롤러에서 세션을 생성할 때, 레스트 컨트롤러에서 세션을 생성할 때 멤버 인포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뷰에서 어떤 정보에 접근하고 싶으면 항상 컨트롤러가 model.add attribute라고 넣어줘야 되죠. 하나의 컨트롤러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서 모델 객체에다가 얘가 막 변수를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변수는 이 컨트롤러와 연결되어 있는 뷰에서밖에 못 써요. 여기서밖에 못 써. 근데 컨트롤러에서 막 두 번째 컨트롤러가 있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뷰가 있다. 그러면 이 1번 컨트롤러에서 모델에다가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넣었다 치자고요. 그럼 이 뷰에서는 name이라는 변수를 잘 쓸 수 있어요. 그럼 2번 컨트롤러에서는 1번에서 생성한 이 name이라는 변수
못 써요. 컨트롤러하고 뷰는 그냥 1대1 연결이야. 그래서 이 네임이라는 변수를 2번 컨트롤러에서도 쓰고 싶으면 네임 값을 1로 쿼리 스트링이건 뭐건 상태 유지를 일단 넘겨주고 그걸 다시 모델에다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생성된 변수는 다른 컨트롤러에서 그냥은 못 써요. 어떻게든 넘겨줘야 돼. 근데 만약에 이걸 세션에다 넣었다. 그러면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는 다른 모든 컨트롤러와 모든 뷰에서 원할 때 꺼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ndex.html에서 아까 붙여놓은 화면을 if문으로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session.memberIf가 널이면 여기를 처리해라. session.memberInfo가 널이 아니면 unless 여기를 처리해라. 당연히 여기 출력하는 거는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이름으로 출력하게끔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자바스크립트 블록을 하나 더 넣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로그아웃 버튼, ID 값은 추가해 준 겁니다. 이 ID 값은 나중에 따로 추가해 준 거예요. 얘를 클릭했을 때, 일단은 A 태그죠. A 태그는 클릭하면은 자바스크립트 작동하고 그 다음에 얘도 작동하니까 A 태그에 이벤트 걸면 무조건 2.프리벤트 디폴트 첫 줄에 걸고 시작하라고 했어요. A 태그랑 폼 태그에 이벤트 걸면 이거를 어떤 경우에는 이거 넣고 어떤 경우에 안 넣고 따지기 힘들면은 그냥 무조건 첫 줄에 이거 넣으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기능으로 A 태그가 href 속성에 이동하는 거를 막아버리고 axioshelper.get으로 ajax를 호출하는데 이 URL 값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주소를 ajax로 친 거죠. 어차피 세션은 백엔드가 자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프론트가 직접 거기까지 갔다 올 필요는 없거든. 자, 그럼 여기서 별 문제가 안 생기면 이미 로그아웃은 됐어요. 그럼 화면을 갱신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화면 새로 고침. 그럼 여기가 다시 실행되면은 이제 세션 정보가 없어져 있을 테니까 여기가 뜨는 거죠. 가동. 자, 요런 이미지는 각자 하나씩 검색해서 챙겨 놓으세요. 일단 뭘 하려는 거냐면은, 다 라이선스 있는 이미지네. 마음에 드는 게 없냐?
아, 배경이 투명해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다. 큰일 났다. 얘 써야겠다. 자, 스테이티 간에 SM 밑에 img 폴더를 하나 만들고 조금 전에 다운받은 이미지를 하나 넣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 텍스트만 나오고 있는데 로그인 했을 때 이 안에다가 이미지 하나 넣어볼게요. 이미지가 근데 엄청 클 거예요. 유저 아이콘 .png sh 밑에 나 뭐 못하놨나? 아, th. 맞아. 자, 일단 이미지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클래스 뭐 유저 ICO라고 클래스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 대한 CSS만 여기다 좀 넣어볼게요. 자, 위드스 100픽셀, 헤이트 100픽셀. 이렇게 아이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핏 커버. 왜냐면 혹시라도 사이즈 비율 안 맞는 사진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얘가 이미지가 뒷배경이 투명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이 뒷배경이 투명하진 않을 거라고. 그래서 보더 라디우스 50% 동그랗게. 뭐 근데 얘는 지금 티가 안 나는 거고 이미지 위아래로 간격만 좀 잡아줍시다. 마진 탑 20픽셀, 마진 보통 뭐 30픽셀. 셀 오토 이 정도만 해주죠. 이렇게요. 자, 근데 여기 세션에 멤버 인포 안에 여기 보면은 포토라는 값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입할 때는 지금 이 테스트 데이터를 가입할 때 사진 업로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력되는 값이 없는 거야. 값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아이콘은 업로드한 사진이 없을 때만 보여주는 게 맞겠죠. 업로드한 사진이 있다면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값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자, 그래서 요 이미지의 조건을 if member info.photo가 널일 때 혹은
멤버 인포의 포토가 빈 문자여야 될 때. 만 요 사진을 넣어줘요. 자, 로그아웃 하면은 다시 돌아가고요. 회원가입 하나 다시 해볼게요. 지금 캐릭터라고 검색했는데 번호가 떠서 나도 모르게 다운받을 뻔했어. 자, 이미지를 하나 올리고 회원가입 할게요. 일단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사진 값에 대해서 아까 이미지가 떴는데 요 포토 값이 널일 때만 지금 이렇게 나오라고 했으니까 요 조건이 지금 충족이 안 돼요. 왜냐면 이 포토 값에 이제 값이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값이 없을 때에 대한 조건이었잖아요. 뭐 굳이 그럼 unless 걸고 이제 여기다가 달러, 왜냐면 이건 값이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야.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 자, 우리가 사진 값을 저장할 때는 업로드 받으려고 업로드 폴더 만들었죠. 그 업로드 폴더 하위 경로 값을 저장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노출시켜주면 이런 URL이 지금 없잖아요. 자, 이게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폴더 아니에요? 13번 그 마이샵 폴더. 그러니까 URL에 노출이 되려면 최소한 컨트롤러가 get 매핑이건 포스트 매핑이건 해서 URL을 지정해 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src 폴더 밑에 메인 밑에
리소시즈 밑에 스테이트 폴더 최소한 이 안에 있어야 돼. http 땡땡 한 다음에 뭐라고 들어가고 땡땡 8080 이렇게 접근하고 있죠 지금. 슬래시 뭐뭐뭐 밑에 뭐뭐뭐 밑에 뭐뭐뭐 이런 식으로 이제 URL 접근하잖아요. 여기에 지정해주는 값이 컨트롤러에서 매핑을 해줘야 돼. 그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근데 컨트롤러에 매핑되어 있는 URL에 지금 여기에 맞는 게 1도 없다. 그러면 이 스테이트 폴더 안에서 이 경로를 뒤진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업로드한 파일은 전혀 엉뚱한 데 있잖아요. 우리가 업로드한 거는 지금 이 안에 있잖아요. 업로드 폴더라고 프로젝트 바깥에 만들었죠. 왜 이렇게 했냐면 얘가 완성이 되면 나중에 확장자가 자르인 파일로 바뀐다고요. 완성하고 나면. 이건 압축 파일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완성해놓고 웹사이트를 가동할 때는 압축 파일 형태로 가동이 되는데 업로드 받은 거를 그때마다 압축 풀고 다시 넣고 압축 다시 하고 그럴 수는 없다고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바깥에다가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업로드라는 경로를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게끔 했냐면은 http 땡땡 뭐라고 들어가고 8080 밑에 files 라는 URL이 있다면 밑에 이렇게 있다면 files 밑에 들어가는 이 경로를 업로드 폴더 안에서 뒤져라 라고 해놨다고요. 이걸 설정해주고 있는 게 웹콘피그예요. 여기 이렇게 해놨거든. 업로드 URL. 이 업로드 URL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게 환경 설정 파일 가보면 슬래시 파일스라고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8080 뒤에 슬래시 파일스라는 단어가 오면 그 뒤에 있는 단어를 그 파일스 뒤에 들어오는 내용을 업로드 dir 하고 매핑시켜라. 업로드 dir은 업로드 폴더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DB에 저장되는 값은 업로드 밑에 2024 밑에 11월 밑에 12일 밑에 뭐뭐뭐뭐뭐.png 요것만 저장된다고. 그럼 이 파일의 실제 경로는 앞에다가 업로드 dir 값을 붙여줘야 돼. 이거는 파일 경로고 실제 URL은 앞에다가 files 값을 붙여줘야 돼. 그래야 URL에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앞에 files 슬래시 이렇게만 해주면 files 슬래시는 안 붙여도 되겠다. files까지만 붙여주면 이랬던 애가 이 앞에 슬래시 files가 붙는 거야. 뭘 건드렸지? 아, 얘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될까? 됐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까 슬래시 파일스라고 했잖아요. 앞에 달러까지 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문법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그냥 회원가입 페이지 하나만 그 예제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 코드가 여기밖에 안 들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드는 페이지에 사용자 프로필 사진이 여기저기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거 이렇게 바꿔버리면 다 따라다니면서 다 고쳐야 돼. 아까 그거 그럴까봐 DB에 이걸 안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업로드 폴더도 환경 설정 폴더에 넣어놓은 게, 자, A라는 사람은 스프링, 지금 작업 폴더 저마다 갖고 있죠. 그쵸? 본인의 작업 폴더를 C 드라이브 밑에 그냥 뭐 메가스터디라고 폴더를 만들고, B라는 사람은 나는 D 드라이브 해야지 라고 해서 D 드라이브 안에 메가스터디라고 만들고, C라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뭐 본인 아이디 있을 거고 안에 바탕화면을 폴더 만들 수도 있을 거야. 바탕화면을 폴더 그렇게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만드는 사람이 있어. 꼭. 이 안에다가 뭔가 만드는 거죠. 가장 나이스한 거는 D 드라이브가 있으면 D 드라이브에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윈도우 같은 경우는 컴퓨터 쓰다 보면 맛이 진짜 잘 가. 원래 윈도우는 3개월에 한 번씩 포맷 해줘야 돼. 무조건 해줘야 돼요. 윈도우는 좀 성능을 잘 유지하고 싶으면 윈도우는 3개월에 한 번씩 포맷 해야 돼.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컴퓨터 성능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하드디스크 입출력이에요. 입력 출력.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로그 개념 생겼죠? 프로그램이 돌면서 계속 뭔가 생기잖아. 그쵸? 윈도우가 로그를 무지막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C 드라이브 안에 윈도우스 안에 보면은 여기 안에도 뭐 몇몇 개 로그가 생겨요. 이렇게 계속. 이거는 그 뭐냐, 그 보안 프로그램 안랩에서 만든 거네. 이거 파일 이름 딱 봐도 얘도 로그 있고, 여기도 로그 있고, 여기도 로그 있고, 여기도 로그 있고, 윈도우 업데이트도 로그 있고. 근데 그 로그가 여기저기 막 산재해 있어. 로그는 맨날 시간이 지날수록 용량이 늘어날 거 아니야. 얘네들은 무식하게 파일 하나에 로그 다 때려박아요. 파일 분할도 안 해. 그러니까 로그 파일 주제가 막 몇 기가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게 쌓이면 느려지는 거야. 그거 일일이 찾아서 삭제할 능력 안 되면 그냥 포맷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D 드라이브에다 넣는 거예요. 왜냐면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를 나눠 놓으면 포맷할 때 C 드라이브만 싹 날려버리면 D 드라이브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데스크탑 쓰시는 분들은 뭐 윈도우 좀 쓸 줄 안다라고 하면은 일부러라도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서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뭐 데스크탑 정도 쓸 정도라면은 뭐 포맷은 뭐 각자 알아서 잘 할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강제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를 나누시지는 마세요. 왜냐면 요즘 노트북 하드디스크가 용량이 커봐야 256기가에서 500기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면 SSD 장착 때문에 용량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고. 걔는 억지로 쪼개면 더 손해니까 걔네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포맷할 때마다 파일들 백업해야 되고.
근데 사실 C 드라이브는 100기가만 돼도 남아 돌아요. C 드라이브는 100기가만 써도 남아 돌고 나머지는 다 D 드라이브에다 때려박게끔 그 하드디스크 나눠서 써도 돼요. 자, 어쨌건 각자 이렇게 경로를 만들면 이 안에 업로드, 이 안에 업로드, 이 안에 업로드, 이렇게 폴더를 만들면 업로드 파일이 팀원들 간에 다 제각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팀 프로젝트 못해. 업로드가 서로 다 꼬여버리니까. 그래서 업로드 파일 경로를 환경 설정에 뺀 거야. 각자 여기만 고쳐서 쓰라고. 자, 어쨌건 DB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파일스 밑에 있는 값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웹에 노출하기 위해서 얘를 붙여줘야 돼. 자, 그래서 파일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메서드 하나 더 만들게요. public string get URL 스트링 타입에 패스를 전달하면, 자, if 패스가 널이거나 혹은 패스.equals가 빈 문자열과 같다면, 다시 if 패스가 널이면 return null. 그럼 패스는 string 패스 t는 패스.trim. 스프링에서 리퀘스트 파람으로 받는 경우는 스프링이 알아서 앞뒤 공백 제거 처리를 다 해줘요. 근데 그거 이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자열은 무조건 트림 드세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전송되다 보면은 뒤에 의도치 않은 줄바꿈 문자나 공백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로 문자를 일단 앞뒤 공백 제거하고, this.upload URL. 왜냐면 지금 우리가 전에 업로드 하면서 환경 변수 다 로딩 해놨거든요. 어제 스트링 빌더 했으니까 스트링 빌더로 합시다. 자, 얘는 파일 쓰는 거고, 얘는 2024 11월 12일 pin 요건 거죠. 이거를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return builder.toString 이런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파일 경로 앞에 URL 프리픽스를 덧붙여 리턴한다. 얘는 파일 경로 리턴되는 값은 웹상에 노출 가능한 절대 경로.
자, 그럼 이제 어카운트 컨트롤러에서 레스트 컨트롤러에서 회원 정보를 세션에 담기 전에 여기에 있는 그 사진 정보는 조금 전에 만든 그 메서드를 호출해서 파일 경로를 URL로 바꿔줘야 돼. 자, 프로필 사진의 경로를 URL로 변환. output.get 포토를 파일 래퍼.get URL한테 던져주면은 얘가 앞에서 슬래시 파일스를 붙여서 리턴해주죠. 그걸 다시 포토에다 덮어 씌워줘야지. 자, output.getPhoto라고 하면은 2024년 뭐 11월 12일 포토 .png 이런 문자열이었죠? 이거를 파일 래퍼.getURL한테 던져주면은 이 안에서 슬래시 파일스를 덧붙여서 리턴해주잖아요. 이거는 웹에서 접근 가능한 URL인 거 아까 확인했죠? 이 값을 다시 여기다 세팅을 해줘. 이 모델 객체한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세션에다 넣어주면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안심하고 IMG 태그에 쓸 수 있는 URL 형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한테 반환받은 값을 컨트롤러가 가공해서 뷰한테 줘야 될 때도 있다고요. 그럼 파일 래퍼랑 컨트롤러가 순서가 바뀌어야겠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뷰 정리합시다. 그럼 요 파일스를 안 붙여줘도 되지, 이제. 세션에 이미 다 가공된 값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기존에 있던 애프터하고 비포는 결합돼서 인덱스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굳이 삭제 안 했을 뿐이지 굳이 얘는 필요 없는 애들이 됐어요. 자, 이제 최종 테스트. 자, 그럼 바로 사진까지 나오죠. 로그아웃. 끝인 줄 알았죠? 아직 안 끝났어.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업에서 다룬 내용만 활용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딱 여기까지가 그냥 수업 진도에 맞춘 거예요. 이제 자바 코딩은 안 나와. 어찌어찌 구현을 해서 로그인을 해갖고 세션에 넣는 것까지는 내가 지금 완성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그 다음에 뭐 요런 로그인 화면이나 로그아웃 같은 거 실습을 해야 되잖아.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오타 한 번도 없이 나는 에러 한 번도 안 나고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어? 자신 있어? 나도 자신 없어, 그 자신은. 자, 그러면 로그인까지 성공해서 내가 테스트를 했단 말이야. 로그인 기능 성공했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코딩하는 과정에서 혹은 여러분들 각자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죠. 일단 로그인까지 구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장바구니라든지 결제 같은 거 계속 만들어 갈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수도 없이 소스 코드를 고칠 거죠. 그러면 스프링은 수도 없이 재가동 되겠지. 재가동 될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자, 생각을 해봐요. 변수라는 거는 프로그램 메모리에 올리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 껐다 키면 그 변수 어떻게 돼? 그치, 사라지지. 세션은 백엔드가 자기 메모리에 갖고 있는 변수야. 여러분들이 소스 고쳐서 재가동하면 어떻게 될 거야? 사라지지. 그러면 소스 고칠 때마다 로그인 다시 해야 돼. 그거 미칩니다, 진짜. 진짜 귀찮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실습을 DB에다 인서트를 했죠. 걔는 껐다 키면 없어지나? 아니, 걔는 영구 저장이, 딜리트를 날리지 않는 이상 영구 저장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번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어제 바탕화면 마음에 들어서 바꿨어요. 지금 우리가 내 개인 컴퓨터에서 스프링을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실제 상용화 장비라고 치자고요. 서버 하드웨어. 그러면 이제 접속자들이 막 일로 접속을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운이 좋게 여러분들이 만든 웹사이트가 접속자가 대박이 난 거야. 동접자가 엄청 많어. 그러면 이 한 대가 감당할 수 있는 접속자 수가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얘가 더 이상 감당을 못해. 저번에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은 서버를 증설을 한다고요. 그럼 이제 이 사이에 L4라고 하는 장비를 둬서 이용자들은 이 L4에 접속을 하면 이 L4 장비가 자기한테 연결되어 있는 서버들 중에 이용자가 가장 적은 곳으로 매번 접속을 이렇게 토스를 해줘요. 근데 이게 내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은 이 첫 번째 서버에 접속을 했을 때 여기서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링크를 클릭하고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이 L4를 다시 거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에 접속했을 때 처음에 일로 갔는데 링크 클릭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가면은 일로 갈 수도 있다고.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장비를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세션은 서버가 자기 메모리에 갖고 있는 변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가운데 있는 장비에 접속을 해서 여기서 로그인을 했어. 그럼 세션이 여기 생기는 거야. 근데 그 다음번에 링크를 클릭했더니 일로 가버리네? 여기 세션 없잖아. 그럼 로그인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션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대박이 나면 못 써. 그래서 세션을 set attribute라고 할 때 DB에다가 인설트를 해주고, 세션 정보를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 DB에서 select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그 DB 세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을 해야, 원래 실제 목적은 이렇게 장비가 여러 대일 때 세션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끔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단점은 매번 DB 셀렉트 인설트를 해야 되니까 조금 성능 보완이 좀 생겨. 근데 어차피 이 정도 구축할 거면은 이 정도 시스템 부하에 별로 끄떡 없는 애들이야, 다들. 돈이 있다는 거니까. 표면적인 목적은 이렇게 장비가 여러 대가 됐을 때 서로 세션을 공유하기 위해서 DB 세션을 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계속 서버 재가동할 때마다 계속 살아있어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러나서 코드 고쳐도 로그인이 안 풀려.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거. 그럼 이제 세션을 쓰기 위해서 매퍼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또 해야겠네? 아이고 끔찍해. 자, 빌드.점 그래드입니다. 자, 스프링은요, 스프링은 스프링 세션 JDBC라는 기술로요, 스프링이 갖고 있는
그 세션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프로젝트 상성할 때 선택할 수가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직접 추가해 줘야 되더라고. 이거 메이블 레파시토리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공구 빌드.그레드 설정해주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 DB 세션 관련 설정 값을 넣어줄게요. 하나만. 이게 뭐냐면은 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정된 시간 이내에 페이지 이동이 없으면 강제로 로그아웃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를 가만히 띄워놓고 자리를 비웠다. 그럼 돌아오면 로그아웃 돼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기본값이 제가 알기로 20분인가 5분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을 1시간으로 늘린 거예요. 1시간 동안은 자리 비워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가 돼 있다. 이 정도는 해줘야 실습하다가 밥 먹고 와도 로그인 안 풀려 있을 거야. 자, 마지막으로 DB를 쓰는 거니까 당연히 DB 테이블 있어야겠죠. 이건 멤버스. 그래서 세션 관련된 테이블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거 스프링 공식 사이트 가면은 나와 있어요. 스프링 JDBC 하면은 여기 그 스프링 세션 JDBC 이거 참조하라고 나와 있고, 뭐 몇 가지 세팅 나오고 그냥 이거 갖다 쓴 거야 나도. 솔직히 스프링 시작하고 나서 제가 만든 코드가 생각 헬퍼를 제외하고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다 그냥 여기 있는 거 갖고 온 거지. 내가 아무리 스프링을 열심히 공부해도 여기 있는 내용보다 방대하진 않아. 스프링 공식 매뉴얼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직접 방문하기 귀찮을 테니까 SQL은 넣어줄게요. 근데 이제 공식 사이트하고 지금 제가 드린 SQL하고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 요 데이터 타입 블롭이라고 하는 거는 MySQL이랑 MariaDB에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집에서 MariaDB를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리눅스 계열이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MySQL에서 유료화되고 나서 MariaDB로 바꿨어. 그래가지고 그냥 MariaDB를 집에서 깔아놓고 쓰고 있는데 코드상의 차이는 없는데 딱 저거 하나 데이터 타입이 MariaDB 없더라고. MySQL 버전에서 바이트 B인가 뭐 그런 걸 썼더라고요. 그냥 호환되는 거를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넣으셔도 돼요. 그냥 뭐 그냥 넣으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테이블까지 만들었으니까 세션 관리하는 거를 매퍼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뭐 다 해야겠네요. 그쵸? 세션은 테스트 메인 폴더 안 된다고. 세션? 세션이라는 게 뭐야? 그 아까 그 세션 아니야, SQL문은 여러분들이 MySQL 접속해서 실행해야지. 저기 들어가 있게. 이거? 나중에 프로젝트 여러분들 해보면 이거 왜 만들었는지 알 거야. 뭐냐면은, 어저께 이제 길주님 내조한테 했는데, HTML 끝내시면 각자 DB 설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100% 완벽하게 못 만들어. DB 설계는 100% 완벽하게라는 건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야. 그래서 코딩 하다 보면은 이거 빼먹었네, 이것도 넣어야겠네,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데 하면서 DB를 수도 없이 뜯어 고쳐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크리에이트문 저장해 놓고 수정 완료 생기면 이거 고치고 테이블 날리고 다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DB 고칠 일 생길까봐 따로 이렇게 보관해 놓은 거예요. 테이블별로. 자, 그러면은 이제 세션을 DB에 넣을 준비를 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매퍼 만들고 이제 서비스 만들고 뭐 이런 준비를 하면 되겠네요. 자, 스프링 세션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테이블 구조는 스프링에서 정한 거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스프링에서 정한 거 그냥 그대로 따라준 거야. 매뉴얼에 저런 DB 준비하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브러리 세팅해주고 그냥 세션 시간만 설정을 했어요. 그것만 설정해주면 기존의 세션 클래스를 지가 재정의해서 오버라이드 하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 거를 재정의하면은 부모 메서드는 가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 고칠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자, 얘는 사진 업로드 안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에 세션, 이게 지금 세션 테이블이에요. 세션 테이블에 자, 세션 아이디, 현재 접속한 웹브라우저에 부여되는 고유 코드 값이에요. 얘가 요 시간에 접속했다. 최초로 접속한 시간, 마지막으로 액세스한 시간. 그리고 어트리뷰트 바이츠, 빈즈 객체 저장했잖아요. 그 빈즈 객체에 대한 메모리 주소. 그 다음에 아까 세션 정보에다가 제가 멤버 인포라는 키값을 정의해놨죠. 멤버 인포라는 이름으로 요걸 저장해놨잖아. 이 정보를 DB에다 저장을 해요. 자, 페이지 한번 새로 고침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매번 페이지를 링크 타고 돌아다닐 때마다 마지막 접속 시간이 갱신이 돼요.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새로 고침을 했을 때, 다음번에 새로 고침을 하거나 링크로 페이지를 이동했을 때, 현재 시각이 이 시간과의 차이가 아까 1시간으로 설정했죠. 1시간보다 커지면 자동으로 세션이 폐기돼요. 로그아웃을 하면 이제 세션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자동으로 삭제가 되죠. 자, 여기까지 다 올려드렸으니까 요거 실습하시면 됩니다. 이제 남은 기능은 회원정보 수정, 그거 하나 남았고요. 오늘 할지 내일 할지는 여러분들 실습도 봐서 결정할게요.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듣느라 고생하셨어요.